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5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에 대한 뉴스가 오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란의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1979년도 이 이란의 혁명 이후에 최대 위기를 지금 이렇게 또 맞고 있다. 라고 합니다. 경제난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상인들로부터 이제 이 시위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이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36년인가 30 몇 년 동안 이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하메네이 내려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퇴진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의 그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의 정부에서는 이제 강경 진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이제 인권 단체의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시위대들의 이제 사망자들의 수를 이렇게 또 보면은 500여 명이 지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한 550명 이상이 이렇게 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된 인원은 한 10,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떤 뉴스에서는 한 2,000여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한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병원들마다 바디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보관을 하는 시체를 이제 넣어두는 그 백들의 수가 그 까만색 이제 백들의 수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영상도 굉장히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이 이란의 정부는 지난 목요일부터 인터넷을 완벽하게 이제 차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정보 유출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이란 상공에다가 이제 스타링크를 보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를 보내가지고 무료로 지금 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그 스타링크 사텔라이트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터뷰를 하겠다, 우리가 이제 간섭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들에 대한 유혈 진압을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군사적인 타격을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 무기도 이제 사용을 이렇게 또 하겠다. 뭐 제재 같은 거 더 확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와가지고 협상 요청을 지금 받았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만남이 성사도 될 수도 있다. 뭐 이란에서 외교관이 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회담 전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미국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라고도 시사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이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는 열려 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랑 대화를 할 옵션도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원한다. 만약에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란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 외무부에서는 미국이랑 메시지를 교환을 하는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미군 기지를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함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뭐 군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을 해가지고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정부에서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시위는 모두 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랑 이란이 뒤에서 조정을 이렇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은 테러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서는 강경하게 진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미군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군사적인 그런 타격을 할 수가 있는지 브리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서는 이란에 있는 이란 군사적 시설을 이제 타격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 이란에 있는 이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제 시설을 타격을 한다고 하면은 인구 밀집 지역 이제 근처에 이렇게 또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미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좀 이제 잘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브리핑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란이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반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들 그리고 중동에 많은 이 미군 기지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란 세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이 이제 배후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밀어주고 있는 헤즈볼라도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있고 이스라엘 뭐 하마스 무장 조직도 있죠. 뭐 거의 초토화가 되기는 됐지만 전부 다 세력이 약해지기는 약해졌지만 아직도 있기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군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이란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위가 뭐 역대급으로 지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정권도 뭐 교체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이란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한 것 같다. 바디백들이 여기저기 뭐 널려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있고, 길거리에 뭐 쓰러져 있고, 그리고 어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란에 있는 어떤 이제 여성이라고 하네요. 여성이 이란의 이제 군부대에 의해 가지고 총상을 이제 머리에다가 있고. 그 길가 옆에 그냥 대강 묻어두고 그런 것도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2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지금 진짜로 대량 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K-47을 지금 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산탄총 같은 것들을 지금 진짜로 쏘고 있다.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진짜로 이 발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미국이 배후에 있다. 걔네들이 지금 뒤에서 조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세력의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고 뭐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이 배후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 개입의 빌미를 빌어주기 위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유혈 사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쏘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또라이들 아닌가? 아니 분명히 보안군이 막 총 쏘고 있고 막 그런 거 다 영상에 뭐 찍혀가지고 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공작을 지금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치기 위한 그런 빌미를 빌어주기 위해 가지고 항상 뭐 공격을 하기 전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란 정부도 진짜 또라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지난 주말에 격화되기는 격화됐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완전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위대들의 배후 그리고 이제 무기 배포를 미국 측이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반격을 할 것이다. 전쟁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도 다 파괴가 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반격을 한다고 해도 이빨 빠지는 호랑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반응은
강력한 군사적인 옵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 이제 회견을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우리는 very strong 옵션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측에서 협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회담을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들을 보면은 한 100여 명밖에 되지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어떤 곳에서는 한 5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2천여 명 넘게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마도 2천여 명 정도 이제 사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서는 지금 미국 탓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 지금 배후에서 이란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도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수많은 곳들에서 뭐 병원, 특히 이제 병원들에서 굉장히 많은 바디팩들이 막 널려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뭐 어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영상들이나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이란의 국영 매체가 테헤란에 있는 어떤 영안실 외부에 쌓인 수십 구의 시신 영상을 이제 방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의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이제 유발을 이렇게 하는 동시에 이번 이 유혈 사태가 정부의 진압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급진적인 폭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TV에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측에서 이렇게 이 테러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지금 우리를 조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이제 브레인워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아픈 곳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화의 창은 열려 있지만, 그런데 조만간 이란의 군사적인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대대적인 이제 군사적인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뭐 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 배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중동 근처에는 많은 군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항공모함 같은 것들을 중동 쪽으로 이제 옮기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또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군사력을 집중을 시키면은 또 가가지고 포탄 터트리고 공습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란 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여 명 넘는 사람들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이란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반정부 세력은 처형에까지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강경하게 이제 진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란은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그린랜드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린랜드를 무조건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그린랜드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지정학적인 그런 중요성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북극의 이제 중심에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북극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녹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미국이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러시아랑 중국이 북극 인프라와 영향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현실주의 정치, 파워 폴리틱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다, 힘의 논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권력은 예의버리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과거에 뭐 루이지애나 매입을 이렇게 또 하고 알라스카 매입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이 안보를 강화를 이렇게 또 했듯이 그린란드를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미국의 안보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근데 그린란드 인수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다. 우리는 무모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이 비밀리에 논의를 하던 이 안보 과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직설적인 화법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측이 그린란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강압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는 것보다는 매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평화적인 이전을 지금 목표에 두고 그린란드를 가지고 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 미국이 군사적인 충돌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이제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 군사적인 그런 행동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군사적인 충돌은 이 미국 의회 측에서도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도 당연히 반대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린란드를 가지고 가면서 싸우려고 하는 쪽이 만약에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유럽이랑 이제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토가 깨지고 뭐 난리가 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비용도 막대하고 파괴를 이제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덴마크랑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그리고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이제 보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령으로 아마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저렴한 방법이라고 지금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앵커로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린란드는 이제 단순한 영토로 이제 미국이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감시 플랫폼,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이제 견제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시 플랫폼, 그리고 물류 허브, 여기에 이제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는다고 하면은 여기로 이제 배들이 많이 이제 지나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 허브도 이렇게 또 될 수가 있고, 적대 세력을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미국의 그런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가 이제 와해가 될 것이고, 나토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그린란드를 이제 치면은 뭐 이거는 뭐 유럽을 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이 이 전 세계 안보를 위해 가지고 미국의 그 안보를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나토 국가들이 이거를 막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여기 기사에는 또 그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린란드는 미국한테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린란드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이 그린란드를 얻을 수 있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또 정치적인 그런 이 반대 세력을 꿈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범들을 지금 또 석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이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최소 24명의 정치범들을 추가로 석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축출해낸 뒤로 지금까지 석방이 된 정치범들의 인원은 41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발표로는 최대 116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41명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24명의 정치범들이 석방에 이렇게 또 되면서 석방자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시민권자 2명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전용기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요.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이태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을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이 풀려난 그 정치범들 중에 주요 인사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작년 대선 기록 공개를 요구를 이렇게 또 했었던 전 대선 후보 엔리케 마르케스가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또 풀려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 지금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적인 작전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이 마두로를 생포를 해가지고 뉴욕으로 그냥 단 하루 만에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또 데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는 부통령인 로드리게스가 이 대통령 임시직을 이렇게도 맡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도 돼가지고 마두로를 당장 풀어줘라 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 제2의 마두로 되고 싶느냐? 우리가 또 다른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로드리게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잡아 놨었던 이 정치범들을 계속 이제 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뭐 41명 정도의 이 정치범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풀려나기는 풀려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권 단체들은 여전히 8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정치범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마두로의 생포 작전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랑 협력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을 조사를 하고 휴대폰을 검문을 이렇게 또 하는 등 내부 단속과 그리고 탄압이 계속해서 동시에 강화가 되고 있다 라고 이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베네수엘라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뭐 그린랜드도 난리가 나고 있고, 쿠바도 난리가 나고 있고, 중동도 난리가 나고 있고, 이란도 난리가 나고 있고, 뭐 전 세계가 뭐 뒤죽박죽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쿠바 프레지던트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쿠바는 우리 미국이랑 더 늦기 전에 빨리 협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쿠바는 이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의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X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다 SNS 서비스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쿠바 대통령은 X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민 관련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를 하고는 미국 정부와 그 어떠한 대화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바 대통령은 원칙적인 그런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과 쿠바가 이 관계가 진전이 되려고 하면은 적대감과 그리고 위협, 경제적인 강압이 아니라 국제법, 주권 평등,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현실 세계는 힘이 있는 자가 강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 비서실장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실 세계에는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 세계는 뭐 명확하다, 힘 있는 자가 갖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쿠바 대통령은 쿠바는 독립국가이며 누구도 무엇을 할지 지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조국을 방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단번에 축출이 되지 않을까? 쿠바는 더 약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보다.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쿠바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그 생명줄을 계속 이제 차단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쿠바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뭐 거의 한 50% 쿠바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 원유들 있지 않습니까? 석유 같은 것들 50%를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또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못 받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쿠바로 가는 기름이나 돈이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돈도 이렇게 또 원조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쿠바에 대한 에너지 봉쇄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라 쿠바로 들어가는 그 어떤 유조선도 다 막아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쿠바를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보호를 하는 경호 서비스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보안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받아왔다고요. 석유 같은 거 이제 받고 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받아왔지만, 그런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줘 터져가지고 미국이 지금 통치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랑 그리고 이제 쿠바는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요번 이제 마두로 축출 작전에서 이 마두로를 경호를 하고 있었던 쿠바 요원들 32명이 사살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쿠바에서도 뭐 난리가 나고 있고, 와, 쿠바는 원래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미국에서 계속 이제 제재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 이제는 에너지가 완전히 봉쇄가 되다 보니까 쿠바도 이란 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쿠바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이냐라고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석유를 다 끊어버리고 경제적인 제재를 더 심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은 쿠바는 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쿠바도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하고요. 쿠바 난리나, 이란도 난리나, 베네수엘라도 난리나, 그린랜드도 난리가 나, 전 세계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폴리티컬 뉴스에서는 리퍼블리컨, 이제 공화당, 이 어떤 이제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원 의원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지를 하는 공화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충성파인데, 그런데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오바마 케어 이 ACA 보조금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케어 이 ACA가 미국인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곧 미국인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는 우리가 이 오바마 케어를 연장을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상원 의원은 지금 이 하원에서 통과가 된 그 ACA 오바마 케어 그 연장 법안을 이거를 또 어떻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지금 계속 이제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CA 이 Affordable Care Act를 이제 2년간 연장을 하는 그런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 최소 $5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을 의무화를 이렇게 또 하자. 그리고 소득 상한선을 이제 설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연방 빈곤선의 700%대까지 설정을 이렇게 또 하자. 그리고 보건저축 계좌도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년 차부터, 그러니까 2년까지는 오바마 케어를 이제 연장을 하고, 그리고 2년 후부터는 보조금을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강저축 계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걸림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낙태 문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보조금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낙태 지원에는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금지 조항을 법안에 명시를 할 것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이미 오바마 케어 제정을 이렇게 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안정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항은 불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를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협상은 끝이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낙태 문구에 대해 가지고 유연성, 플렉시블을 이제 가질 것을 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보수 단체들로부터 이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플렉시블하게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2026년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이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민심이 굉장히 나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을 이제 나락을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화당의 위기감에 이번에는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이제 연장을 하는 그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거부권을 쓸 수도 있어 보인다, 비토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뭐 공화당에서나 지금 뭐 민주당에서나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지를 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도 나와가지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사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찬물을 이렇게 또 끼얹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월 1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인들 수백만 명이 보험료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보험을 지금 못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케어 연장안은 지금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상원에서는 지금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위토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의료보험 이 오바마케어 연장안이 안개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CA 가입 마감일은 1월 15일이다 라고 하네요. 3일 남았어요. 3일 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입을 이제 망설이고 있다고, 너무나 비싸져가지고 가입을 이제 망설여져가지고 지금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돈만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돈을 안 써야지만 부자들이 이제 세금을 덜 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난리가 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스 미니애폴리스 그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 아이스 요원이 르네 굿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 여성을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사살을 하면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죠. 저번 주말에 엄청나게 커다란 시위가 이렇게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나와가지고 미니애폴리스에 더 많은 수백 명의 아이스 요원들을 추가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위가 너무나 이제 심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수천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국토안보부의 요원들을 이제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미니애폴리스에 수백 명의 연방 요원들을 추가로 이제 급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르네 굿이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FBI가 수사를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 정부랑 그리고 시 당국은 연방 정부의 편향성을 우려를 이렇게 또 하면서 독립적인 수사를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FBI는 연방 요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연방 요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수사를 이렇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찍히고 증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살인이죠. 살인인 거 이제 명확한데, 그런데 이제 FBI가 수사를 하면은 또 당연히 연방 정부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노엠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 거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 요원들이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 시민들한테까지도 총을 겨누면서 총을 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니애폴리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이스는 당장 미니애폴리스에서 나가라라고 이제 격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막 욕하면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티 놈 장관은 오히려 야 이거 봐라 이 시장이 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을 하는 것이랑 살인을 하는 것이랑
이게 뭐가 더 큰일인가요? 뭐가 더 큰일인가? 이 욕하는 게 이게 대수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시민권자가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르네 굿을 사살을 한 그 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스 요원의 신원이 지금 이렇게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조나탄 로스라고 하는 뭐 40대 남성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요원을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옹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옹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살인자라고 이제 머더러라고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 있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전 재무장관이었던 옐런이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연준이랑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랑은 이제 완벽하게 세퍼레이트 되어야 하거든요. 세퍼레이트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 정치적인 표적 수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옐런 전 재무장관은 나와가지고 이거는 시장도 우려를 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연준 의장인 파웰 의장을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인 비리 때문이 아니라 파웰 의장을 해임을 하고, 그리고 연준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표적 수사이다라고 전 재무장관 이 옐런은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거는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정치나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소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이. 바나나 리퍼블릭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옐런 전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이 거짓말을 했었을 가능성은 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은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수사를 지금 제롬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연준 본부 리모델링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검찰에서는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달에 의회 증언에서 연준 본부 리모델링 이렇게 또 하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25억 달러에 대해 가지고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본부 리모델링 이렇게 또 하는 비용이 25억 달러가 너무나 높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한테 너 너무나 무능해, 너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러한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약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약세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연준은 이 정부랑 미 정부랑 인디펜던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원래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해 가지고 연준이 이 트럼프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누가 미국의 통화를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연준이 경제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가지고 금리를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도 5월까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후기자를 결정을 했다라고까지 언급을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올해 안에는 교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돼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이제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그린스팬, 버냉킴, 옐런 수많은 전 오피셜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을 하는 그런 전례 없는 시도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검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공동 성명을 이렇게 또 냈다고 합니다. 진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한다고요. 전직 재무장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를 이렇게 또 내고 있는 것은 이거 진짜 심각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인플레이션 통제가 되지가 않고 경제 안정성이 훼손이 되고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성공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정성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라고 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상원금융회 위원인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나와가지고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종결이 될 때까지 모든 연준 위원 그리고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거 너무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공화당 13명 그리고 이제 민주당 11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틸리스 의원 한 명만 이탈이 돼도 이 인준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5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이 파월 의장을 대신해가지고 자신의 측근으로 꽂아주려고 해도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공화당 톰 틸리스, 오, 진짜 대박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좋은 자들이 이 연준의 독립성을 끝내려 한다라는 그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법무부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폭스 뉴스 앵커인 장인 피로 검사가 이끌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성명을 냈다고 하거든요. 성명을 이렇게 내면서 이번 수사는 금리 인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연준을 겁박을 하고 그리고 나를 해임하려는 그런 구실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은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0.2%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은 거의 변동이 없고 나스닥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법무부가 이 제롬 파월 의장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에는 그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은행주들이 지금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 카드 그 이자율을 10%로 상한제를 두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은행주들이 막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캐피탈원이 6%에서 10%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캐피탈원이 크레딧 카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이 3%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제 대형 은행주들도 1%, 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10%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은행의 수익성을 약화를 시킬 것이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대출을 축소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율을 10%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을 단 1년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 이거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속셈이 뻔히 보이잖아. 네, 지금 2026년도 중간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1년만 하겠다. 파퓰리즘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네, 월마트만 네, 나홀로 질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월마트는 2%에서 3%대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다우 지수의 방어막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월마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들려와가지고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월마트가 제미나이 AI를 쇼핑 서비스에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월마트가 지금 오늘은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애플이 그 AI 있지 않습니까? AI 비서로 제미나이를 이제 선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 애플 핸드폰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시리라고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시리에서 제미나이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AI를 이제 구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원래 애플하고 이제 구글이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애플은 핸드폰 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iOS가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AI를 이렇게 보면은 제미나이가 가장 좋다라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제미나이를 이렇게 또 쓰거든요. 처음에는 챗 GPT를 이렇게 또 썼었는데 그런데 써보니까 제미나이가 훨씬 더 빠르고 좋더라고요. 제미나이가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결국에는 제미나이를 이렇게 또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애플은 구글이랑 물타이어 계약을 이렇게 또 맺었다라고 합니다. 계약을 이렇게 또 맺어가지고 제미나이 3랑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애플 제품의 핵심 AI 기능에다가 이제 사용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또 쓰게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올해 출시가 될 완전히 새로운 AI 기반의 시리가 이 제미나이 3를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은 시리가 그냥 제미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애플은 자체 평가 결과에서 구글의 기술이 사용자들한테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반으로 이렇게 또 판단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제 챗 GPT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구글이 이 AI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시장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2022년도 챗 GPT가 이렇게 또 나온 뒤로부터 수많은 기업들에서 AI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구글 해가지고 AI에다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을 때 애플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줬다. 이 AI에다가 돈을 안 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구글의 시가총액이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애플을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글은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섰다, 4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AI 분야에서 이 제미나이에서 엄청난 인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애플은 작년에 이 AI 시리 업그레이드를 올해 2026년도에 하겠다라고 연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연기를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구글이랑 협력을 요번에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구글을 이렇게 또 보면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계약을 지금 체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AI 시장을 주도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클라우드가 AI 클라우드로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 AI 클라우드.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클라우드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알파벳의 시총이 4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제미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알파벳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가지고 역사상 4번째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애플의 시총도
추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알파벳, 구글은 주식이 65%나 급등을 했다라고 하네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최고의 성과를 이제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글을 이렇게 또 보면은 AI 칩을 직접 설계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언우드 이 AI 칩, TPU 기술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 AI 칩을 직접 이제 설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강력한 대안으로 이렇게 또 떠오르면서 하드웨어 경쟁력도 지금 인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구글이 TPU 기술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AI 칩을 수많은 기업들한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엔비디아랑 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알파벳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매출 성장도 성장인데 순이익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진율이 32%대까지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를 써가지고 마진율이 지금 미친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 고객의 70%가 이미 구글의 AI 제품을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용 AI 시장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지금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구글에 대한 미래가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주식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4 트릴리언 시총이 이제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미래가 밝고 야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엑손모빌과 지금 충돌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엑손모빌을 배제를 지금 하려고 그런 위협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엑손모빌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엑손모빌은 매우 영악하게 굴고 있다. Playing too cute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서 이 엑손을 배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백악관으로 이 석유 기업들을 이제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불러 모았는데 그런데 이 엑소모빌의 CEO가 나와가지고 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이 직접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uninvestable이다, 투자 불가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즉각적인 투자를 거부를 이제 엑소모빌 CEO는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 이제 헌재 빌리언 달러, 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차질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엑손모빌의 입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의 예전 초기에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우고 차베스 정권 당시에 엑손모빌이랑 그리고 이제 코노코 필립스의 자산이 강제로 이제 몰수가 되었다, 국유화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들 기업한테 이제 갚아야 할 배상금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 갚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엑소모빌에서는 엑소모빌 CEO는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베네수엘라에다가 투자를 원한다고 하면은 법적 보호를 장치를 해달라. 그리고 상업 프레임워크를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 보호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우리는 돈을 잃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부터 이제 5천만 배럴을 가지고 갔거든요. 가지고 가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미국하고 베네수엘라한테 이익이 되도록 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가지고 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가지고 다른 그 석유 기업들이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석유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뭘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을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갈 때 미 정부 차원에서 완벽한 안전과 보안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예전에 뭐 300만 배럴 하루에 300만 배럴씩 이렇게 또 뽑는 것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 세계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유일하게 미국 기업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쉐브론 뿐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쉐브론은 원유를 이렇게 또 뽑아내는 것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의 판매권을 미국이 지금 대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수익금을 미 정부 계좌에 예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 베네수엘라 그 석유 판매권을 지금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수익금을 지금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금 가격이 또다시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 가격이 또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이렇게 또 하면서 4,600달러를 넘어섰다. 온스당 4,600달러를 넘어섰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이다 라고 하네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뒤집어지고 있으면서 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달러에서 금으로 지금 투자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금뿐만이 아니라 은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도 하루 만에 5.5%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84.6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써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상승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플라티넘도 뭐 4.6%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또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 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분명히 지금 뭐가 일어날래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란의 사태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지금 축출이 되고 있고, 그린란드도 지금 매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아마도 올해 6월달에서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파월 의장은 5월달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꽂아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되면은 돈이 또 이제 많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금이 또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금의 가격은 지금도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